안녕하세요, 박성원입니다. 내가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상대방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건데,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내 말에 집중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상대방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방법을 간단하게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적용하기 쉬운 내용이니까 꼭 듣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상대방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요, 어렵게 말하지 않는다입니다. 쉽게 말하세요. 내가 쉽게 말할수록 상대방은 더 빨리 이해할 수 있고 덕분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세미나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교육생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대표님, 근데 제가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저를 좀 저렴하게 보지 않을까요? 어렵게 얘기를 해야 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가끔씩은요, 내가 전문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전문 용어를 굳이 사용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요, 굳이 어려운 말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말을 잘한다는 게 뭘까요? 고급 어휘를 쓰고 또는 목소리가 좋고 호흡이 좋고 발성이 좋은 걸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을 하는 이유는 내가 가진 생각과 의견을 상대방한테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 알아듣기만 한다면 내가 어려운 말을 쓰든 아니면 쉬운 말을 쓰든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저렴하다고 느끼는 거는 너무 욕을 많이 썩는다든가 또는 뭐 주제에 어긋나서 정말 장황하게 이야기를 늘어놓는다든가 그럴 때 사람의 이미지가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거지, 어렵게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가치가 떨어진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있죠. 도널드 트럼프가 왜 사람들한테 그렇게 많이 지지를 받았었냐, 그 중에 큰 이유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쉽게 말하기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요, 굉장히 직관적으로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당신은 이해력이 부족하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바보야, 이렇게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간단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많은 대중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상대방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싶다면 첫 번째로는 어렵게 말하지 않기,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요, 청중이 누구인지 파악한다입니다. 내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이 어른인가요? 아니면 아이인가요? 대표인가요? 사원인가요?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그 청중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지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의 저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방도 알고 있을 것이다 라는 착각을 말하는 건데, 말 그대로 착각이에요.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상대방이 다 알아들을 수는 없습니다. 가령 제가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프로듀서라고 해볼게요. 저는 이 음악 업계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음악에 관련된 모든 용어라든가 테크닉들을 알고 있을 것이고, 처음 들어온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모르겠죠. 그런데 제가 습관적으로 알고 있는 그리고 사용하는 표현을 이 신입에게 이야기를 한다, 당연히 못 알아들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너 왜 그거 안 했어? 내가 다 설명을 해줬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 자기는 분명히 얘기를 했고 이 사람이 듣고 있었기 때문에 다 이해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으로서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말 그대로 듣고 있었을 뿐 이해는 못하는 겁니다.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나만의 표현 방법으로 한다인데, 만약에 내 말에 상대방이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더 나아가서 집중해서 듣고 이해했으면 한다면 꼭 상대방이 누구인지 파악하고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상대방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세 번째 방법은 뭘까요? 질문하기입니다. 질문이라는 건요, 여러분 이제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올감이다. 내가 이 밧줄을 딱 던져가지고 이 목표물에다가 올가미를 딱 걸어서 끌어당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게 바로 이 질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상대방이 생각을 하게 만들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은 내 말의 이야기를 집중을 해야 되게 만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질문에 답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교육을 하면 항상 질문을 많이 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는 왜 그럴까요? 그리고 교육을 할 때뿐만 아니라 제가 회사에서 직원들한테도 어떻게 생각해? 왜 그런 것 같아?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일단 질문을 받으면 긴장이 돼요. 답을 해야 되니까. 사람은 빈 공간이 있으면 채워넣고 싶어 하고, 질문을 받으면 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내 말을 잘 듣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나아가서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싶다면 질문을 던지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건 하나의 작은 팁인데 일부러
여지를 남겨놓으세요. 정답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정답 직전에 궁금하게 만드는 포인트에서 상대방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다 알려주는 것보다 중간중간 사람들이 빈칸을 채워 넣을 수 있게 해준다면 상대방이 대화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효과뿐만 아니라 대화 내용을 이해하는 그 이해도까지 확실히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화할 때 일방적으로 내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꼭 질문을 통해서 한 번 더 내가 한 이야기를 생각하게 만들어 주세요. 자, 이어서 네 번째인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 상대방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팁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팁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야, 중요하니까 잘 들어봐. 이게 핵심이야. 이거는 꼭 적어야 돼. 라는 식으로 지금부터 하는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고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효과가 정말 확실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 지금부터 핵심입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해요 라고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귀를 더 기울이게 되겠죠. 실제로 대화를 해보면 여러분이 아, 이거 진짜 핵심이에요 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방의 자세가 바뀌고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사람은 심리적인 동물이고 그 심리적인 트리거들, 그러니까 심리적인 어떤 방아쇠를 당겨주면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 내가 상대방을 더 끌어당겨서 내 말을 듣게 하고 싶다, 내 이야기에 더 깊이 빠져들게 만들고 싶다고 한다면 중간중간 사람들의 의식의 패턴을 한번 리프레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야. 펜 준비해.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 알지?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신호를 주세요. 그 신호를 주면 분명히 상대방은 반응을 보일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요, 여러분 꼭 실험을 해보시고 댓글에다가 남겨주세요. 내가 이 말을 썼더니 사람들이 정말 반응을 하더라. 그런 것들 여러분이 좀 증언을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야 실제 되는구나 하고 써먹을 수가 있겠죠. 특히 4번은 여러분 꼭 해보시고 나아가서 댓글까지 달아주세요. 무조건 먹힙니다. 마지막 5번째는 뭐냐면요, 내용을 요약해서 알려준다입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앞의 내용을 잊어버리게 돼요. 이게 기억력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이 앞에서 한 내용을 한 번쯤 요약해 주는 게 이 상대방이 내 말에 집중하게 만드는 아주 좋은 요소가 됩니다. 자,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런 표현을 곁들여서 상대방한테 지금까지 어떤 이야기를 해왔는지 하나, 둘, 셋, ABC 이렇게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줘 보세요. 특히나 내가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 경우에는요, 이렇게 중간에 내용을 요약해서 전달하는 것이 상대방의 이해도를 매우 높게 끌어올려 줍니다. 그 말은 상대방이 내 말을 오해할 확률도 줄여주고 실수를 할 확률도 낮춰준다는 거죠. 내용을 요약할 때 여러분이 도움이 될 수 있는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요, 내가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구성할 때 처음부터 자기 마음속에 하나, 둘, 세 개 정도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서없이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그 주제를 하나, 둘, 셋 정도로 내가 마음속으로 간단하게라도 한번 정리를 하고 하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사람들한테 요약해서 이야기를 해줄 때 쉽게 내가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당연히 사람들한테 요약해서 말해줄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 말에 집중을 하게 만들고 싶다. 중간중간 내용을 요약해 주시고 플러스 결론까지 딱 내려주면 상대방이 아, 내가 오늘 이런 말을 들었고 이 사람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거였구나, 훨씬 더 명쾌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배우신 상대방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법 5가지 중에서 가장 와닿았던 건 뭔가요? 그리고 오늘 바로 적용해보고 싶은 스킬이 뭔가요? 댓글에다가 나는 어떤 게 좋았고 어떤 걸 써먹었더니 어떤 반응이 있었다, 여러분 후기를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내 말을 잘 듣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더하는 유익한 컨텐츠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